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만나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그 e스포츠 게임을 이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강당에서 이제 시청하게 되면서 역사 수업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그 수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1차 세계대전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바로 가서 내용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복습부터 해야겠죠. 자, 우리가 배웠던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 요 내용들 쭉 한번 흐름으로 보면요. 여러분 아마 학습지에 있을 겁니다. 네. 일본의 두드림에 의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문을 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메이지 천황, 메이지 일왕에 의해서 자, 개혁이 시행되었는데 그 개혁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불렀고요. 자, 또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러한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었죠. 자, 이제는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올 건데 이 영상은 그 원더우먼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뒤에 화면에서 또 보여드릴 건데 이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 1차 세계대전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일단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No, but it's what I'm going to do. Diana! What the bloody hell is she playing at? Mein Gott! Feuer! Feuer! She's taking all the fire.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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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Stay there! Stay there! Feuer! Yes, feuer! She's got him! She's got him on the roof! Sit down! She's done it! Steve! Let's go! Come on! Go! 자, 영상을 여러분이 잘 봤다면 요 이제 모습들이 이제 기억이 날 건데요. 자, 이렇게 땅 구덩이를 깊게 파여주고 양 진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걸 참호라고 하고요. 이 전쟁을 참호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상에서 원더우먼이 영웅, 히어로다 보니까 그 참호를 뚫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영화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참호전이 1차 세계대전의 뭐 성격,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교과서 188쪽에 제1차 세계대전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헷갈리는 과정이긴 한데 여러분 중학교 역사 교과서 수준에서는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요 화면의 영상 속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유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뭐 특정 하나의 이유가 큰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미 갈등이 너무 복잡하게 그리고 여러 개의 갈등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빵 하고 터져서 세계대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를 들어본다면 삼국동맹이라고 하는 게 체결되면서 세 개의 국가가 힘을 합치고 있을 거고요. 이것과 견주어서 삼국협상이라고 하는 또 세 개의 국가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이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국동맹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라고 하는 국가의 명칭이 보이고요. 지금은 오스트리아랑 헝가리가 쪼개져 있는데 과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현대 초반기에는 이 국가가 둘이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삼국협상에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고 이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출발점은 독일이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힘을 합치다 보니까 프랑스도 독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 내에 있는 다른 국가와 힘을 합치게 되었고 이것이 3대3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프랑스하고 영국은 별로 친한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 외교적인 모습에서는 필요할 땐 친구가 되고 필요 없을 땐 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친구가 되었다, 동맹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발칸반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 민족이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칸반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국가는 그리스에 해당되겠고 이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뭔가 원래 존재하고 있던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범슬라브주의, 뭐 쉽게 이야기하면 러시아 계통의 민족을 슬라브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민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범슬라브, 그러니까 슬라브 민족과 게르만 민족, 오늘날의 독일 계통의 민족인데 즉 러시아 계통의 민족과 독일 계통의 민족이 뭔가 계속 유럽 내에서 세력 확대 경쟁을 하면서 뭔가 언젠가는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를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자, 트리거, 딱 총알이 발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이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1914년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가 자, 자동차를 타고 그 나라 영토 안에서 이제 순회를 하다가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요 근래에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를 이제 장악했었는데 그 세르비아에 있었던 한 청년이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게 됨으로써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또 세르비아 국가가 다른 국가하고 동맹이었기 때문에 그 동맹 사이의 균열들이 다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서로 막 거미줄처럼 전쟁 선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것이 세계 대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있는 사진의 모습인데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이제 암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던 배경을 교과서에서 정리하면 화면으로 하나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표면적으로는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은 대립구도,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발칸반도에서 여러 국가의 경쟁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본론입니다.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약 4년 동안 1914년부터 18년까지 전쟁이 전개되고요. 자,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먼저 초점은 독일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인데 삼국 동맹을 대표하는 독일이 러시아, 삼국 협상의 국가 공격하면서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 전쟁은 원더우먼의 영화 장면에서 보았듯이 서로 땅 구덩이를 파고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참호전이라고 했었죠. 자, 이러한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자, 이탈리아가 협상국에 가담하면서 즉 배신,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조금씩 바뀝니다. 삼국 동맹의 국가가 삼국 협상으로 도망간 거죠. 자, 또한 제국주의 아래, 19세기 제국주의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 이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전쟁에 참여하는 걸 원치 않았겠지만, 제국주의 본국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본국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면 나중에 독립시켜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자, 영국은 이러한 독일의 전선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독일의 해상을 봉쇄하게 되고요. 자, 독일은 반대로 이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서 독일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배들을 공격해서 이제 가라앉히고 있고요. 자, 이때 하필이면 영국 배 하나가 가라앉았는데 그 배의 이름은 루시타니아호였고요. 이 배에는 제법 미국인들이 많아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만들게 되면서 자, 미국의 전쟁 참전, 미국이 먼 거리에 있잖아요. 유럽이라고 하는 국가 그 거리하고 봤을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국 협상, 연합국 쪽으로 전세가 기울게 될 거고요. 자, 이따가 화면에서 확인해 볼 건데, 자, 교과서 189쪽에 있거든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이 왜 참전했느냐라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독일 외교부 장관이 이제 치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멕시코 쪽에 전보를 보냅니다. 멕시코가 독일의 편에서 같이 미국을 공격해주면 미국한테 빼앗긴 그 영토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중학교 수준에서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참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침엄한 전보 사건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미국의 참전으로 결국 독일의 전세가 점차 기울게 되고 독일 내에서도 전쟁에 반대하게 되는 혁명, 반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합국의 승리, 삼국 협상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과서 189쪽에 있는 건데 미국이 왜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실 여기 바다 건너 멀리 미국이 있어서 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있는데 왜 굳이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밑줄 읽어볼게요. 침오만 전보. 자, 침오만 전보로 미국이 전쟁 참여의 결정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멕시코가 독일을 함께 공격하면 미국한테 빼앗긴 영토를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멕시코가 공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위협이겠죠?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 그냥 관망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교과서 190쪽에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1차 세계대전의 특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꼭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특성 세 가지. 첫 번째, 총력전. 보통 싸움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건 후방과 전방이 있죠. 그러니까 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후방에서는 뭐 미사일을 만든다든지 혹은
후방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는데 1차 세계대전은 워낙 전쟁의 규모가 크기도 했고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이라고 하는 건 남자만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들도 뭐 간호사 혹은 뭐 무기를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나라 전체가, 세계 전체가 전쟁에 휘말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신무기가 등장합니다. 그 신무기를 대표하는 것은 탱크, 장갑차, 잠수함, 기관총, 대포, 독가스 등이 있죠. 자, 인류가 다른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무기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중에 가장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독가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참호전. 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구덩이 혹은 원더우먼의 모습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되겠는데요. 전쟁이 속전속결, 빨리 전개되는 게 아니라 서로 구덩이를 파고 총만 땅땅땅 쏘면서 누가 먼저 나가지 않는, 먼저 나가게 되는 순간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결과 한번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려서 이제 열강들이 이제 그 전후의 세계 질서를 다시 정리하려고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약 맺어서 베르사유 조약인데 이 내용도 이제 결국 승전국이 이제 패전국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들이 보일 겁니다. 자, 파리 강화 회의부터 보면 자, 평화 유지보다 승전국의 이익이 중시되고 있고요. 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약 14개에 다르는 내용을 제안했는데 자, 교과서에 제시된 대표적인 내용은 민족 자결지.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자. 요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었죠. 자, 우리나라에 요게 3.1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요. 자, 비밀 외교 정식. 자, 뭐 다른 나라끼리 뭐 삼국 협상이든 삼국 동맹이든 뭐 이런 관계 맺고 막 자기들끼리 막 뭐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세계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대가 없어야 그 전쟁이 크게 나지 않겠죠. 그것을 뭐 억제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제안에 불과했고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진 못했고요. 자,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 독일에게 전쟁의 책임이 모두 전가되는데 지금 삼국 동맹을 보면 독일뿐만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전쟁은 거의 이제 독일에서 주도했다. 독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당시 이제 열강 그 대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돈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결과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게 1920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국제연맹은 뭐냐? 오늘날 UN, 국제연합하고 유사하게 볼 수 있고요. 그것에 이제 처음 영향을 주게 되는 단체고요. 자, 국제연맹은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미국하고 소련은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힘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연합 어딘가에 들어가서 뭐 다른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소련으로 대표되는 강대국이 빠졌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국제연맹에서 뭐 어떤 전쟁에 개입을 한다 혹은 뭐 다른 나라한테 뭐 주의를 준다라고 할 때 그걸 반드시 이행할 그 힘이 사라지는 거고요. 또 국제연맹은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기 때문에 이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인류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인류사에서는 절대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국제연합은 국제연맹의 교훈 때문에 군사적 수단을 두죠. 유엔군이라고 하는 군사적 수단을 갖고 뭐 세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유엔군을 파견해서 직접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세 가지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방금 봤던 베르사유 조약의 한계를 보면 지금 뭐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제 독일한테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고 있을 텐데요.
자, 독일이 영토 확대했던 거 다 다시 돌려줘야 되고, 식민지도 다시 그 원래 그 독립을 해야 되고요. 군대 축소하고요. 네, 군대 가질 수 없고, 자, 핵심은 이거죠. 이거 돈 내놔. 배상금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긴 대표국들이 독일을 대상으로 모든 걸 삥 뜯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습지에 빈칸 적어볼 건데요. 여러분 뭐 일치정지해서 활용해 보면 되겠고, 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무엇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 요 삼국동맹하고 삼국협상, 요 국가들 막 섞어서 바꿔놓으면 막 되게 헷갈리겠죠? 그런 거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도록 삼국동맹, 삼국협상의 국가들을 잘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다뤄본 거냐면, 이 결국에 이제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19세기 제국주의가 확대되면서 이들이 이제 충돌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뭐 전쟁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별다른 거 없고, 뭐 직접적인 전쟁의 원인이었죠. 1914년. 자, 일반적으로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참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치머만 전복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폭넓게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군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침범한 전복이라고 하는 멕시코의 개입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을 갖고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보면 되고, 이 미국의 전쟁에 참전은 전쟁의 양상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뭐 교과서에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요 1번의 제목, 1번의 정답이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그래서 아까 그 제국주의하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그 일들이 그 배경이 연결될 수 있고요. 미국하고 소련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자,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운 1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나요? 뭐 제국주의, 뭐 3B, 3C 혹은 뭐 뭡니까? 삼국협상, 삼국동맹, 뭐 구체적으로 사라예보 사건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전개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독일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라고 하는 것과 결국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뭐 구체적으로는 침범한 정보 사건으로 이 전쟁이 미국이 참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요. 결과 파리강화의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열강 중심의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범한 정보 선생님이 특별히 이번에 강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침범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1차 세계대전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아마 한 3반 정도가 오늘 뭐 화제대피 훈련이니 그 온라인 게임 e스포츠 대회니라고 해서 좀 수업을 못 들었을 겁니다. 영상 참고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시험 남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